자, 네, 여러분 제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2달 동안 경찰 기본반 영어를 가르치게 된 비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문법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기본기 익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까지 오늘 배울 차례입니다.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 먼저 해보면요. 오리엔테이션 때는 경찰 공무원 알겠지만 우리 초신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채용 절차라든지 시험 과목이 뭐 있는지 영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찰 공무원 채용 절차는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하시고 그 다음에 체력 검사 하게 됩니다. 체력 검사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 검사 하시고 마지막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면접도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 안에 총 5과목을 풀게 되시고 각 과목별로 20문제가 나와서 5 곱하기 2는 100, 그쵸? 여러분 선택 과목 수학 안 하시죠? 그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총 100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100분 안에 100문제? 그러면은 한 문제당 몇 분 걸린다는 이야기? 1분 걸린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영어는 총 20문제예요.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생각하고 풀란 얘기, 생각하지 말고 풀란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풀란 이야기.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암기한 거 고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진단고사를 보셨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의 한 2~3배 정도가 실제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독해 지문을 푸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휘와 문법 파트는 그냥 외운 거를 그대로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그래서 그 공부 밑바탕을 우리가 기본반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타 과목은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분씩 안 걸려요. 10분? 빨리 푸시는 분들은 막 5분 안에도 풀기도 하시고 10분, 15분 안에 여러분이 푸시고 나머지 과목에서 세이브되는 시간을 영어 과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영어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력검사는 아시겠지만 100m 혹은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여러분 좀 흡연도 조금 줄이시고 술도 조금 줄이시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갑자기 체력 안 드시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 노량진에 여러 가지 술집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속속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5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필수 과목이 이제 바로 영어랑 한국사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3개를 택하는데 보통 주로 경찰학개혁이랑 법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필수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필수 과목에서 왜 선생님들이 필수 과목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냐면은 필수 과목은 취득한 점수 그대로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반영이 되는 시험이고 나머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정 점수, 그러니까 일정한 여기 적혀있는 계산 비율에 의해서 조정된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합쳐서 총합 500점 만점에 여러분들 필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필수 과목이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총합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찰시험 합격자 과목별 평균 점수를 한번 봤어요. 이때까지 총 시험의 평균이에요. 우리 사실 2018년 3차 시험,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시험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70점도 사실 안 돼요. 근데 이때까지 전체 경찰 시험의 난이도 평균을 봤을 때 영어가 가장 낮습니다. 70.6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월등히 낮은 점수폭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영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합격을 결정하는 과목은 결국 영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과목에 조금 치중을 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우선 우리 지난달에 있었던 경찰 영어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독해는 총 10문제 나왔습니다. 문법 4문제 나왔고요. 어휘는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생활영어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2차 같은 경우에는 생활영어가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제 혹은 안 나오는 경우가 요새 많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독해입니다. 그러나 독해는 여러분 결국에는 해석하고 풀란 얘기죠.
독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어휘와 문법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는 필수적인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비중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와 생활 영어는 전부 다 암기로 조져야 돼요. 암기로 끝내야 돼. 그래서 요 10문제는 빨리 시간 만에 풀고 나머지 이 독해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경찰 영어가 원래는 한 페이지에 반 정도, 2문제 정도가 독해 지문이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 지문 길이가 지난달에 2차에 비해서 한 1.5배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점차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휘와 문법에 시간을 거의 쏟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해에 좀 치중할 수 있게끔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번 경찰 3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수능책을 사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수능은 이때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시험이 치러진 거 알죠? 심지어 이번에 나왔던 수능 문제는 약 5년 전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 한 10년 전 수능 문제부터 다 푸실래요? 그거 언제 다 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한 번 시험의 결과로 이번 시험에 수능 위주로 나왔으니까 수능 공부를 다시 해보고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9급에서 다른 직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결국 수능이든 뭐든 다른 직렬이든 경찰이든 매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초랑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가장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 시험에 나오는 거 주로 나왔다라고 하는 요약본만 사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기출문제만 풀고 계속 동형 돌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여러분이랑 이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챕터 다 볼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일부 문법만 알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풀 수 있으나 독해 문법이 막혀버려요. 근데 사실 독해 문제에서 문법 문제도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모든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찰을 보통 평균 준비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붙어야지 3개월 안에 붙어야지 이렇게 욕심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핵심 기출만 봐야지 그렇게 요약본만 봐야지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빨리 기본기를 다져서 위에 반에 올라갔을 때 더 고득점 반에 올라갔을 때 다시 기초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 문법이 막혀 있지 않고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고 머릿속에 로드맵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난이도의 문제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스킬을 우리 기본반에서 살짝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랑 그 다음에 어휘, 암기는 필수입니다.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과목이 있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휘는 사실 그냥 생짜 암기예요. 그냥 죽도록 외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마도 암기하셔야 될 단어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반에서 안 하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위에 반에 가서 남들이 독해 문제 풀고 문법 문제 풀 때 나는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결국 단어를 암기를 미리 안 해놓으면 위에 반에 가서 시간이 2~3배 든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2달은 여러분 암기를 죽으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혹은 내가 진단고사를 봤는데 하나도 안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은 반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반이 영어 시작 집중반이고 우리는 지금 기본반에 있죠. 그리고는 이제 심화반이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 풀고 실전 동영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감각이 키워지셔서 실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반에서는 무조건 어휘 암기 하셔야 됩니다. 어휘 암기, 문법 이해, 기본 문법 이해, 그리고 독해 유형 파악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심화반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휘 회독 올리고 그 다음에 문법 이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법 정리하셔야 돼요. 기출문법 정리. 그 다음 독해 유형 파악 아니고 이제 독해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기출문제 갔을 때 또 어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해독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문법 암기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쭉 변하지 않고 와야 되는 것은 바로 어휘입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2번 영어 수업합니다. 그쵸? 월요일 수요일만 수업해요. 나머지 날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뭐 하셔야 되냐? 어휘 하셔야 됩니다. 어휘.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거 어휘.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암기하고 독해 유형만 파악한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인 것은 심화반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이 중에서 기출문제는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는 독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우리는 월요일 수요일마다 4시간씩 알찬 수업이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빠듯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으면은 후루룩 지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하세요? 6시쯤. 6시쯤 기상하십니까? 우리가 첫 수업이 9시죠?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 우리 그쵸? 첫 수업이 9시입니다. 근데 아침에 데일리 테스트 보고 아침에 조례하는 거 8시에 시작하죠?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수업이 9시라고 치면 무조건 적어도 3시간 전에는 기상하셔야 돼요. 가까이 사시더라도. 무조건입니다. 3시간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버리면 1교시 때 2교시까지 어쩌면은 멍 때리고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머리가 깼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 6시에는 기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5시에서 5시 반에 기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아침에 데일리 테스트 보는 단어 한번 보시고 8시까지 학원에 오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수업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하루의 일과 계획을 세우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수업 듣고 그 이후에 일과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으십니까? 의지? 저도 저만의 의지가 있어요. 저만의 의지는 뭐냐면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1시간씩 홈트를 하고 자자. 제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한 4개월째 한 번도 못했어요. 의지 박약. 그 자체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야. 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지 않으면 계획대로 못 움직여요. 아니 나는 할 거니까 나 의지가 있어. 절대 여러분 의지는 흔들립니다. 항상 의지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뭐 하셔야 되냐면 계획 짜십시오. 나머지 시간 월요일 수요일마다 알찬 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화, 목, 금, 토, 일 전부 다 어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암기할 건지 반드시 여러분 오늘 계획 짜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반이지만 문법, 독해 둘 다 배웁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스킬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 수업은. 그리고는 이제 독해도 쭉 하루에 몰아서 독해 수업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법과 독해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 수업하면 학생들이 졸고 막 수업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18시,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 전원 참석하시기를 강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업 준비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 3권 필요합니다. 기초 영문법 책, 그 다음에 경찰 영어 기초 독해책, 이 두 가지는 수업을 할 것이고 기출복화, 경찰 기출복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스터디에서 매번 데이 1씩 시험을 치게 된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단어장 없으신 분들은 단어장을 하나 사십시오. 노트 말고요. 조그만한 거 있죠? 들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단어장을 사셔가지고 매 수업 시간마다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 할 때 책 옆에 단어장 펼치고 그날 나온 단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까지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단어들 중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뭘 믿지 않냐면 혼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절대 안 믿어요. 선생님 저 혼자 공부할 거예요. 안 해.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제가 테스트를 돌릴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장 오늘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조그만 거면 돼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출복화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이랑 질문을 이제 저한테 당연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 되고 하면 제가 쉬는 시간에 웬만하면 연구실에 안 가려고 해요. 저도 뭐 앉고 싶고 쉬고 싶은데 웬만하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연구실 있죠. 연구실 제가 월요일에 수업 끝나고 스터디 끝나고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여러분들 1시 끝나고 여러분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그때도 제가 수요일날 연구실에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 여러분 저한테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시간 제가 매번 참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제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숙제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독경사라고 치면 저랑 윤정호 쌤이랑 최종훈 쌤 카페가 나와요. 그거를 가입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로 하는 추가 뭐 학습 자료나 뭐 문제들이나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단어 시험 치세요 라고 하는 거 제가 물론 나눠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 전부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무료로 다 여러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내가 선생님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독경사 맞을 거예요. 독경사. 독하게 경찰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걸? 모르겠네? 이 사람은 뭐지? 독하게 경찰을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 이 사가 뭘까? 뭐 사람들인데? 독하게 경찰을 공부하는 사람들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가입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거 처음에는 경독사인 줄 알았어요. 경찰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독경사더라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오늘 가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필요한 거 자료, 보충 자료 있으면은 다 올릴 거고 뭐 기초 자료 같은 것들도 제가 필요한 거 전부 다 필수적인 건 전부 다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